보면 미국 연준 인사들이 지금 다 같이 그래도 인플레 우려를 진화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긴축 논의할 때 아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멘트를 이제 너도 나도 나서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의심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는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 그 다음에 애틀란타 총재, 필라델피아 총재, 매니애폴리스 총재, 샌프란시스코 총재, 세인트루이스 총재 등,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멘트를 쳐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게 되면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이제 전망은 밝다. 경기 전망이 밝다는 얘기죠.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그리고 고용하고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목표로부터도 아직 멀다. 그리고 경제의 앞길에 평소보다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단지 재개 후에 일정 기간의 임금 또는 가격 상승뿐 아니라 물가가 지속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광범위한 전망을 동반해야 된다.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인플레 요소 하나만 보고 계속 긴축 정책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물가 급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긴축으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당장 수정할 필요가 없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철광석가 급등세 지속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인데 이게 오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오래 안 갈 이슈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수록 시장은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을 좀 안심을 해줄 수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철광석 가격이 일일 제한폭인 10%까지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사재기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국하고 호주가 전략 경제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련소에서 이 6월 달부터 호주와 중국의 무역이 가로막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는 6월 이전에 철광석과 철광 재고 쌓기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결국에는 철광석 가격을 급등을 시켰던 원인이었다.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재기를 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의 한도가 지속되긴 하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공급이 근본적으로 위축될지는 의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지난해부터 호주와 사이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제 호주와는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중국이 호주한테 이제 무역 보복을 한다고 바다까지 하고 석탄, 호주산 여러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은 제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철광석은 지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중국 알잖아요.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손 안 댑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손을 대지. 이미 호주산 수입량이 절반은 넘는 상황이고, 급격하게 철광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 이상은 호주랑 관계를 떠나서 철광석은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호주산 철광 수입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광석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ING, 미국 실질금리 급락, 5월 내내 달러 약세. 자, 미국의 실질금리 급락세가 달러와의 추가적인 약세 압력이 될 것이다 라고 ING 은행이 전망했다. 즉, 그 당시 우리가 2월 달에 처음으로 인플레 우려감 이야기 나오고, 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긴축이 빨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왜 10년물 구체금리가 막 1.8% 근처까지 막 급등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질 금리는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건 뭐냐면, 그동안 연준에서 몇 차례 FOMC를 거치면서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장에 긴축을 할 생각이 없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인플레 우려감은 그때보다 더 커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그때보다 훨씬 더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그때보다는 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ING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연준이 정책 전환의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축으로 돌리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금요일날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을 때 시간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6월달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언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보다 덜 분명해졌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3년물, 10년물, 30년물의 국채 입찰, 이 결과가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변수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 재료가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된다면 달러는 5월 내내 약세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CPI를 오늘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지 무조건 밑으로 꺾인다는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우드가 이 원자재 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곧 겪는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또 멘트를 쳐줬습니다. 지금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근데 좀 시간 좀 지나봐라,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 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맞을 것이다 라고 캐시우드가 전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아크 쪽에서 수익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자금들이 떠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캐시우드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ETF 수익률이 100%씩 막 넘어가지고 아크에서 이제 출시한 ETF가, 근데 아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치주 이쪽이 아니라 완전 성장주 ETF예요. 성장주만 가지고 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처럼 성장주가 엄청나게 이제 화랑을 보일 때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지만,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발생돼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아크 같은 경우엔 다른 펀드보다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손실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자금들이 썰매처럼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와중에 우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 랠리가 아직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원자재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자, 원자재 급등이 왜 나타나냐면, 기업들이 세계 공급망이 재개가 되면서 주문을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멈춰 있다가 갑자기 주문을 두세 배 이상 늘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생산량에 맞춰서 수요가 일어났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데, 수요가 완전히 죽었다가 갑자기 수요가 두세 배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이를 맞추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공포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원자재 상승세는 다른 어떤 사이클보다 월등하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매우 심각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언제? 세계 경제가 완전히 재개방되게 되면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몇 년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해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 하락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미 국채 수익률은 금리는 1.5에서 3% 수준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고,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고성장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우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기술과 통신 주식의 실패에 빗대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성장주가 최근 하락에 5년 동안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어떤 자산이 35% 싸거나 싸다면 거저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테슬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 35% 싸게 살 수 있는 거면 이건 거저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오히려 연간 목표 수익률을 15%에서 20%로 잡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목표 수익률도 35%에서 무슨 50%까지 올린다고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캐시우드 언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플러스 우드 해가지고 돈나무 언니라고 표현하는데, 이 돈나무 언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어필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당장은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는 이제 손실이 크다 보니까 펀드에서는 사람들이 좀 빠져나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아크 또 인베스트의 ETF 상품들이 또다시 수익권을 전환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작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ETF 상품은 이제 아크가 제일 큰 위치를 달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언니는 제가 봤을 때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좀 봤는데, 이제 뭐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등급도 잘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S&P 같은 경우도 한국 국가 신용등급 안정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디스에서도 또다시 이제 AA, 안정적 유지를 이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신용등급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4월달 수출입 동량도 나왔거든요. 수출이 또 뭐 60%인가 70% 증가했어요. 자동차 수출이 여러분들 350%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폭락이 나오는데도 현대차하고 기아는 주가가 견조했잖아요. 마이너스권으로 안 떨어지고. 견조했던 이유가 이 4월달 자동차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 공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느끼냐에 따라서 이 뭐 조정이냐, 아니면 뭐 저가 매수냐, 이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 당국자는 연준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말한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장은 아니다라니까. 당장은 아닌데 왜 자꾸 그래?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긴축 안 가는 거죠. 뭐 긴축 안 간다 해놓고선 갑자기 6월 달에 FOMC 할 때 우리 테이퍼링 할래? 국채 매입 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결국엔 연준이 정책 당국자인데 연준 의원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아직 인플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이제 완전히 꺾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